신체를 구성하는 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에 대한 뼈를 살펴볼 때 저희가 거시적인 관점 또는 위치학적인 분류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액시얼 스켈레톤과 어펜디큘러 스켈레톤입니다. 자, 액시얼 스켈레톤을 저희가 축성 골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체에 있어서 축이 되는 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펜디큘러 스켈레톤을 저희가 부속 골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축성 골격을 제외한 나머지 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축성 골격이란 뼈는 지금 두개골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척추뼈와 그리고 흉곽을 저희가 축성 골격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뼈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쪽에 위치한 뼈를 저희가 상지,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뼈를 하지라고 부르고요. 이 상지와 하지를 합쳐서 저희가 부속 골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지에 해당하는 뼈는 쇄골, 견갑골, 그리고 아래에 내려오는 상완골, 그리고 척골과 요골, 그리고 손가락 끝까지 내려가는 이런 뼈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지에서는 골반과 대퇴골, 경골, 비골, 그리고 발가락과 같은 발가락으로 내려가는 이런 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하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뼈의 개수를 보면 말이죠. 축성 골격은 80여 개의 뼈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부속 골격은 12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와 같은 이야기죠? 뼈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관절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중력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으로부터 뭐를 한다는 거죠? 충격을 완화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라면 건강한 척추를 가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큰 척추와 관련된 질환이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중력의 힘보다 내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되면 정상적인 척추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중력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을 적절하게 완화시킬 수 없는 척추의 구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그게 통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이 뼈들 중에서 제가 축성 골격에 해당하는 척추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은 관상면상에서 보이는 척추를 정면에서 바라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뒤쪽,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시상면상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자, 뭔가 조금 뼈들이 하나의 뼈가 아니라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뼈 전체를 저희가 척추라고 부릅니다. 척추. 저희가 흔히들 이걸 척추라고 부르는데요. 척추는 지금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뼈를 저희가 척추라고 부르고요. 전체는 척추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청골과 미골의 뼈들로 나눠지는데요. 이 뼈들을 처음에는 아마 구분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뼈들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계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임의로 막 그은 건 아니에요. 척추의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나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위쪽에 있는 뼈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cervical, 경추라고 부르고요. 이 경추의 영어 표현 cervical의 두 문자를 따서 C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뼈는 7개의 뼈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C1번부터 7번까지 아마 해부학 책에서 C1, C2 이런 형태의 표현을 보셨다라면 경추 1번 혹은 경추 2번을 표현해 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경추 아래쪽에 있는 위치한 뼈를 저희가 흉추라고 부르고요. 흉추를 저희가 thoracic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 문자를 따서 T로 표현하고요. 1번부터 12번까지 총 12개의 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뼈를 저희가 요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추는 럼바의 두 문자를 따서 L로 표기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뼈 세이크럴과 칵시스인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뼈를 다시 분류를 하면 청골과 미골이라는 뼈입니다.
자, 이게 청골과 미골을 합쳐서 저희가 뭐 꼬리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5개의 뼈 융합 그리고 뭐 4개의 뼈 융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청골과 미골의 경우 어릴 때는 각각의 독립된 뼈였다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이 뼈들이 하나의 뼈들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뼈들을 뭐죠? 융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둔 거야. 세이크럴 청골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뼈였는데 성장하면서 하나의 뼈로 합쳐지는 거고요. 그리고 꼬리뼈 같은 경우, 칵시스 꼬리뼈가 칵시스 미골 같은 경우는 4개의 뼈였는데 이게 성장하면서 하나의 뼈로 융합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2개의 뼈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꼬리뼈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컬베이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만곡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상면상에서 그림을 보면 어떤 지금 척추가 커브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자, 우선 경추를 보시면 커브가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흉추는 뒤쪽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다시 요추는 앞으로, 그리고 꼬리뼈는 이렇게 뒤쪽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만곡이 앞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로더시스, 전만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만곡이 뒤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카이포시스, 후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척추를 보면 총 몇 개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만 2개와 후만 2개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왜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저희가 선생님들 다리를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보통 이런 예를 들어서 돌다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돌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나무판 하나 이렇게 얹듯이 이렇게 얹지는 않죠. 보통 이런 약간 아치 형태의 구조로 어떤 담들을 이렇게 쌓아 놓을 겁니다. 자, 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을까요? 수직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좌우로 분산되면서 좀 더 구조적으로 튼튼한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척추도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척추가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냥 내려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하가 이 척추 사이 관절들에게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척추는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고요. 중력으로부터 힘이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커브들이 커지면서 힘을 분산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많이 먹으신 어르신들을 보시면 운동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고 좀 건강을 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약하신 분들, 척추가 약하시고 힘도 없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력으로부터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이 커브들이 커지게 되면서 등이 뒤로 이렇게 굽게 되고요. 뒤로 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무릎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릎은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웅크린 자세에서 지팡이를 걷게 되지 않던가요? 자, 이게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스러운 증상들입니다. 왜 그런 거죠? 척추를 이런 바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근육들을 저희가 총칭해서 척추 기립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척추 기립근이 하는 역할은 중력으로부터 척추의 형태를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근육이 약해지게 되니까 이러한 형태들을 유지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중력은 힘을 계속 가하기 때문에 커브는 커지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지니까 척추와 관련된 다양한 통증들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척추를 좀 더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척추 기립근과 같은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해준다라면 나이를 좀 먹더라도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